코로나로 인해 일이 뚝 끊겨 최근 집에서 동영상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한 건당 40만 원으로 구두상으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어요.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고정 수입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참고 일했습니다. 그런데 약속한 기일이 되자 업체 측에서 갑자기 가격을 10만 원이나 내리는 겁니다. 이러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다른 업체를 찾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요. 또 거듭되는 수정으로 본인들도 손해였다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데요. 업체에서 요구한 수정은 편집 실력이나 영상 문제가 아닌 정말 소소한 문구 수정이었습니다.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?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일을 맡긴 업체 측이 앞으로 더 일을 맡기느냐 마느냐를 가격 할인으로 좀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관건은 노동에 비례하지 못하는 임금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편집 일을 하면 시간 굉장히 많이 할애해야 되고 거의 뭐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좀 힘들거든요. 이런 경우에 노동임금은 좀 어떻게 책정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? 네, MC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뭐 유튜브로 뭐 이런 것들로 자기 브이로그로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동영상 편집 기술을 요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분쟁이 사실 굉장히 많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. 임금 책정의 기준을 살펴보면 이제 통상 어떤 일을 완성할 때 드는 뭐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의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요. 특히 근데 이런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, 그러니까 어떤 목표치가 있고 그에 대한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경우에는 뭐 완성된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계약서에 그 일의 완성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상세히 기재해 두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수정은 몇 회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추가 수정일 때는 뭐 얼마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. 이런 부분을 이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제 일을 맡기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수준의 일의 완성으로 볼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 두셔야 그 완성에 못 미칠 때 뭐 남은 잔금에 대해서는 뭐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서에 상세한 내용을 담아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참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좀 구두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도 보니까 계약서에 뭐 자세히 계약서를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지금 계약을 했는데 원래 있던 금액보다 10만 원이나 낮춰서 이제 통보를 했잖아요. 업체 측에서. 근데 또 근로노동법 적용을 프리랜서 같은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현명할까요? 네, 좀 경우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고요. 그렇죠. 구두상 하더라도 뭐 녹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흔적을 좀 남겨두면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데 정식으로 그냥 1:1 용역,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계약, 도급 계약, 내가 어떤 편집 영상을 만들어서 주는 계약이라고 하는 경우와 내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을 나눠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안을 보시면 그냥 어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내가 이거 주면 이런 편집 영상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좀 보여져요. 사실 그런 계약이라고 하면 아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렇지 않고 아르바이트지만 거의 계속 뭐 고용이 돼서 아는 개념이라고 하면 이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두드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우리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구두상의 계약이지만 이를 지시한 카카오톡 내역 등이 만약에 남아있고 입증할 만한 게 있다라면 이것이 노동계약에 준하는 증거로 또 작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? 그럼 변호사님 말씀처럼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박민성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가장 좋겠죠. 왜냐하면 어떤 입증의 용이성 때문에 뭐 추가적인 증명이 없이도 이런 내용을 계약으로 했다는 게 입증이 돼서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꼭 서면으로 이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이 하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이라던가 뭐 통화 녹취 내에서 그 계약의 조건이 충분히 담겨 있다면 이 자체로 계약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다행이네요. 녹취나 또 그런 카카오톡 내역 입증할 만한 게 꼭 확보가 돼 있어야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만약에 업체 측이 멋대로 낮춘 금액을 임의로 입금할 경우에 덜 받은 금액에 대한 소액 민사소송을 또 따로 할 수가 있는 걸까요?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계약이 40만 원을 했는데 30만 원만 주고 10만 원 안 준다. 그러면 방법으로는
간단하게 뭐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든지 아.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받을 게 있는데 주세요라고 이제 법원에 독촉하는 개념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상대방이 그거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이해 안 하면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예. 또 아니면 소액 심판 뭐 10만 원이라도 소액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지금 청구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판결을 내려주시거나 조정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. 아, 보통 이제 소액이라고 포기하는 분들 많으신데 방법은 있습니다. 지급명령 신청이라든지 소액심판 청구를 통해서 차액을 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.